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초등임용 25개년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 미술 마지막 세 번째 강의는 바로 강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육과정에서 내용체계표와 성취기준을 봤었고 교과교육론에서 미술 사조와 양식을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강론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을까요? 바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입니다. 2007, 2008, 2009, 10, 11, 17, 23학년도까지 총 7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련 개념을 정리할 텐데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각각 정리하겠습니다. 주로 시험에서는 작품과 관련 있는 조형 요소나 원리, 또 어떤 특정 표현 방법과 관련이 있는 조형 요소나 원리, 그것을 이제 용어 수준에서 쓰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포함해서 뭔가를 쓰게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작품 예시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특정 조형 요소나 특정 조형 원리를 떠올리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형 요소 중에 첫 번째 점입니다. 모든 조형의 최소 단위로서 크기를 가지지 않고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누가 봐도 이건 점이죠. 두 번째는 선, 점과 점이 모여 이루는 것으로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인데요. 연속적인 선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서 면적을 지닌 2차원의 평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형과 형태인데 형은 2차원의 평면이고 형태는 3차원의 입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이 형이고 오른쪽이 형태가 되겠는데 형태는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여러 방향에서 보니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지도한다라는 이 형태라는 조형 요소를 포함해서 빈칸을 채우는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색 자체를 조형 요소에서 묶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흑백으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색은 이제 그 자체로서 양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주목성, 명시성부터 해서 삼원색부터 해서 정말 많죠. 그것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감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 미술 양식, 미술 사조 수업에서 임파스토 기법에서 질감, 조형 요소가 출제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질감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양감은 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과거 기출에서 명도의 변화를 살려서 손에 이제 명암뿐만 아니라 손에 이런 양감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감 대표적으로 이 화가의 작품이 있죠. 그 다음에 원근 같은 경우에 이제 투시 원근법과 공기 원근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원근은 이제 화면에서 실제감과 공간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시 원근법과 공기 원근법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암, 빛에 의해 생기는 대상의 밝기와 어둡기인데 아까 보았던 그 양감에서 이제 명도의 변화를 살렸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명암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간감은 좀 공간적 넓이와 깊이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는 가장 많이 출제된 조형 원리인데요. 그 대상의 부분과 부분 또는 전체와 부분 간의 일정한 크기 관계로서 여기서도 한번 비례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조화, 균형, 대칭도 나오겠지만 얼굴 전체와 눈, 코, 입 부분 간의 길이와 크기를 고려해서 비례에 맞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그 비례가 초상화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도 강조, 대비, 변화, 비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몇몇 사물은 통상적인 크기로 그리고 그것보다 확연하게 비례해서 크게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비례라는 조형 원리가 여기서도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는 2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리듬, 정말 리듬감이 보기만 해도 좀 어지러운데요. 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이나 형이 반복하는 데서 생기는 바로 율동 리듬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는 특정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질적으로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반복, 통일은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일관성을 갖게 하는 것인데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단조롭고 무미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아상블라주에서 여기서 나타났던 그 입체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빈병과 찰흙으로 표현 활동을 지도할 때 아무래도 뭔가를 쌓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균형감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인물화를 그릴 때 조화, 균형, 대칭에서 이제 균형이 한번 또 언급이 되었죠. 그 다음에 대비 대조인데 두드러지게 대립된 성질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으로서 서로 반대되는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칭, 여기서 이제 또 대칭이 나타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인물화에서도 대칭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점증, 점차 이제 선이나 크기나 명도나 채도 등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화는 어울리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색감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묘사의 대상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겠고 여기서 이제 아까 아상블라주에서는 균형도 중요하겠지만 조화롭게 사물을 이제 적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화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얼굴도 조화로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화라는 부분 단조롭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또 색감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해당이 되겠고
동세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서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동세 나타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25개년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3에서 147쪽 준비해 주세요.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 요소는 07, 08, 09, 11, 23 총 5회 출제가 되었는데 양감이 07과 08에 형태가 07과 23에 명암이 08과 09에 각각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형 요소는 좀 안 나온 지 꽤 오래되다가 오랜만에 23학년도에 한번 출제가 된 것이죠. 조형 원리도 마찬가지로 07, 09, 10, 17, 23 똑같이 총 5회 출제가 되었는데 비례가 07, 09, 17, 23의 4회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균형은 10과 17에 조화는 10과 17에 동세도 10에 대칭은 17에 강조는 23에 대비, 변화 각각 다 2, 3회 출제가 되었는데 괄호친 것은 그냥 지문에서 언급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답이 돼서 출제가 됐던 건 비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 번 출제된 게 더 반복돼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게 또 새롭게 언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에서는 작품을 보고 거기서 어떤 특정 조형 요소나 조형 원리를 떠올리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2007학년도에서는 그냥 입체 표현에서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입체 표현에서는 이제 양감, 그다음에 비례, 그리고 형태 3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학년도 이거 아까 계속 봤었죠. 명암과 양감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물을 소묘로 표현할 때는 선의 길이, 선의 밀도를 조절하면 비례가 아니라 명암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10학년도에서 이 아상블라주 여기서 이제 빈병과 찰흙으로 쌓아 올려서 환조로 입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균형과 조화를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균형과 조화 말고도 또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요즘 스타일로 출제가 된다면 애매한 것들을 절대 이렇게 출제하지 않아요. 애매한 경우에 이제 보기를 주고 좀 답을 좁히거나 아니면 교사나 학생의 대화를 주고 거기서 이미 좀 애매한 것들을 다 언급을 해버려서 답이 하나로 좁혀질 수 있게 혹은 몇 마디 더 힌트를 줘서 그 특정 조형 요소나 조형 원리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서 답을 명확하게 좁힐 수 있게 주기 때문에 여기서 꼭 균형과 조화만 답이 되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음에 2010학년도에서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동세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1학년도에서 여기서 이제 조형 요소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는데 조형 요소 용어가 한 개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지가 않겠고 다음에 여기서는 얼굴 전체와 눈, 코, 입 부분 간의 길이와 크기를 고려해서 비례에 맞게 표현이 된 것인데 조화, 균형, 대칭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한 가지는 바로 비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강조, 대비, 변화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크기에 비해 확연하게 크게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례를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형 요소를 포함해서 서술하거나 아니면 특정 조형 원리를 쓰거나 어쨌거나 중요한 건 조형 요소나 조형 원리가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지 못하면 답을 맞출 수가 없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함께 풀면 좋은 인고 원포인트 봉투 모의고사 문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패키지 2부에 5회, 그 다음에 신교에서 1회 각각 한 문항씩 출제를 해서 총 2문항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부분을 출제를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작품의 특정 조형 요소나 특정 조형 원리를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미술에서는 교육과정 내용체계표,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에서는 미술사조와 미술양식, 마지막 강론에서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육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체육의 교육과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체육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체육으로 만나요. 안녕.